XSFM입니다. I, D, W, K. 위기의 일본. 부채 폭탄의 신음. 일본인 1인당 1조 원 이상 빚더미. 뉴시스 김예진 기자. 등록 2022년 8월 19일 5시. 지난달에 1조 이상의 빚이 있었어요. 수정 2022년 8월 19일 8시 30분 43초. 무시무시한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읽을 줄 몰라. 알파벳 2,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총 부채가 지금 이건데. 네. 우리 중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 무도의 날이었나요? 그 영화 같은 경제 스릴러입니다. 좋아요. 보통 엔화 환율이 10원에 1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원엔 환율이요? 그러니까 1조 원이면 1000억엔이에요. 일본 국민 한 명당 1000억엔이면 일본 인구가 1억 2580만 정도니까 국가 부채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윤세민은 폰을 가로로 눕혀서 계산을 해봤지만 세로로 눕힌 경우에선 자릿수가 100억까지만 돼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포기했거든요. 게다가 이 정도의 경을 넘어갈 것 같은 빚은 지다가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국가 부채를 졌는가 또 궁금해지고 엄청 무시무시한 빚입니다. 고도성장기를 청년으로 살았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빚져서 사는 거다. 지금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경제력을 담보해주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뭐 공장을 짓든 뭐 사업을 차리든 어떻게든 빚을 지고 또 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이게 동네 자영업자들이 은행하고 관계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일하고 투자하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돈이 불어나는 걸 경험했던 세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 빚을 내주는 거니까 1조 원을 빌릴 수 있죠? 1인당 1조 원. 그럼 다 부자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 UAE 국민들이 초거지로 보이는 부자. 그렇죠. 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걱정해주면 안 돼요. 근데 걱정도 돼요. 왜? 너무 많잖아. 현실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액수잖아. 지금 우리 핸드폰 기사님. 이거 빌린 돈에 쌓여가지고 행복하게 죽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그 네티즌님 생각도 나고 혹시 외국인 이게 1인당이 거주 외국인도 포함하는 건가 싶어서 막 일본에 사는 지인들도 생각나고 그랬거든요. 네. 국가 부채가 1경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많이 있네요. 참고로 1조 원은 현재 1억 원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못 쓴 거야? 뭐야. 부러울래다 말았잖아. 왜냐면 빚이 1억이면 슬프거든요. 빚이 1조면 난 돈이 많아. 1. 국가부채. 6월 기준 1경 2260조 원. 역대 최다. 세수도 늘었지만 세출 증가 못 따라가. 채무 늘어. 금리 상승의 약한 구조. 완화 정책서 못 벗어나. 기업은 엔저 부작용의 고통. 60% 실적의 마이너스. 올해 말에는 나라비 더 늘어나 1경 3,790조 원 될 수도. 그러니까 수정 전에 이 기사를 읽은 사람은 기사 내용 요약 부분부터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엔화로 경단위를 가야 맞는 계산일 것 같잖아요. 아까 1인당 1조 원이면. 근데 원화로 1경이라고? 벌써 이상함을 느껴야 됐어요. 일본의 나라빚이 1경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부채가 약 1억 원을 넘었다. 1조 원이라며. 왜? 갚았네요. 그새 갚은 거예요. 제목을 쓰고 여기를 쓰고 있는데 벌써 갚았어요. 아니, 거봐, 내가 부러워할 필요 없었대잖아. 9,999억 원을 갚아버렸어요, 지금. 이 개평은 왜 남긴 거죠? 그래야지 좀 반성하고. 그런데 무서운 건 채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약간 옛날 한국식 예의인 거죠. 밥 한 숟가락 마지막에 남기는 거. 채무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10일 국채와 차입금 등 이른바 국가부채가 올해 6월 말 기준 1255조, 1932억 엔, 약 1경 2260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말보다 13조 8857억 엔이나 늘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가 넘는다.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이다. 빚을 많이 지긴 거예요? 특히 국민 1인당 빚이 1,000억 엔이 넘는 규모다.
아깐 1억 원이었잖아요. 다시 1000억 엔이 됐네. 뭔가 다시 1조, 1000억 엔이면 1조 원이잖아요. 다시 늘었어요. 이것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그새 또 늘었어요. 이게 그렇게 인생 우습게 본다니까. 9,999억 갚고서 또 돈 좀 빌립시다. 그래가지고 9,999억을 또 빌렸어요. 근데 역시 또 계산이 이상합니다. 13조 8,857억을 1억 2,580만 원으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럼 만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왜 1,000억이 나오는 걸까요? 공 몇 개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간이 큰 사람들이거나 역동성 있는 경제죠. 아니 왜 이렇게 기사를 정신없이 써요 이게? 왜 기사를 이렇게 쓰지? 그럼 다시 참고로 이 1,000억 엔이라는 부분은 현재 1,000만 엔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사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1000억이나 1조나 많다 싶은 거죠. 아니 기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보다도 기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자가 계속 그러고 있네요. 특히 국민 1인당 빚이 1,000억 엔이 넘는 규모다. 다시 1조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다 갚았는데. 그 갚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하긴 잘 갚으면 많이 빌려줘요. 아, 그렇지. 내가 신용 등급이 낮은 이유가 순식간에 갚았는데 카드값을 잘 갚아서 등급이 높을 줄 알았더니 대출 경력이 없어서 안 된대요. 야, 이거 거의 백종원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듯이 이렇게 금방금방 갚고 금방금방 빌리고 하고 있어요. 올해 7월 1일 기준 총무성 추계 결과 일본의 인구는 1억 2,484만 명이었다. 즉 국민 1인당 떠안은 부채는 약 1,500만 엔, 약 1조 원인 셈이다. 가로 열고 또 세기를 아니 1조 원이라고 아니 그리고 바로 앞문단에서 1인당 부채가 1,000억 엔이라고 했었잖아요. 부채에 또 5만 엔을 더 여기서 1,005만 엔으로 줄었어요. 아니, 1,000억에서 1,005만 엔으로. 1,000억 엔에서 1,005만 엔. 문단을 바꾸는 동안 딱 한두 줄 바꾸는 동안 999억 8,995만 엔 곱하기 1억 2,448만을 갚은 거예요. 아니 계산을 못하면 경제기사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아니, 1,000만 엔이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약 1조 원이라고 써놓은 건 그 세터데이 화요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야? 그쵸? 1,000만 곱하기 10이면 1억 1,000만 원은 1억이잖아요. 물론 이 1조 원이라는 부분 현재 1억 원으로 수정되어 있긴 한데요. 아니 제목은 위기의 일본인데 위기는 김여진 기자님만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문단이 바뀌는 동안 1,000억 엔에서 1,005만 엔으로 줄어들었어요. 자릿수가 엄청 달라졌어요. 일본의 부채 상환 능력이 스고이합니다. 이제 이게 맞는 이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국민총생산 수준의 빚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경제 주체로서. 그러면 국가가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무제표라고 봐야 됩니다. 1인당 1억 원이라면. 일본의 경제력이라면. 폭탄에 신음할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그죠. 만약에 1조 원이죠? 그럼 신음 안 하고 죽어요, 그냥 바로. 실제 폭탄의 즉사. 열도 폭파.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경제 기사가 많네요. 일본이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를 이제 분석하는데 물론 이 숫자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님은 ABC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냥 평소에 우리가 기사를 많이 보기만 해도 국가 GDP에 뭐 일본 경제가 한 2배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보통 그거를 국민 1인당 GDP로 쪼개면 그래서 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곱하기 2 하면 한 1억 정도 빚이 있겠거니라는 정도의 개념은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조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1조 원은 빚을 질 수가 있겠어요. 헷갈린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 그걸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1억과 1조를 구분하는데 실패하려면 그냥 경제관념이 없어야 돼. 19대까지 정규교육을 받았죠? 그러면 이걸 헷갈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수포자로서 헷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여기서 수포자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 수 아니야, 아니고, 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사는 그 안에서도 계속 1,000억이었다가 1,005만 엔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면은 엔과 원화의 이 비율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비율은 늘 헷갈리고 있고 네. 그 제목부터.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비율 헷갈리는 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한번 이게 다녀오세요, 김혜진 기자님. 유PD님이 짚어주신 게 되게 정확한 게, 그러니까 부채 규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쓰다가도, 헷갈리는 수준이 따로 있지, 그게. 네, 이상 수포자가 천문학적 숫자를 만나서 고군분투한 기사였습니다. 지금은 다 고쳐졌고요. 뉴시스의 김혜진 기자가 힘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겁나 놀라운 건 억과 조도 구분 못 하는데, 만과 억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 문단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앞에 대가로 위기의 일본은 위기의 김혜진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조 원의 부채 폭탄이면 즉사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기사 읽기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QBN 기억력 N.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구석 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예가 요양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 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내 집처럼 안전하게.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시간을 활용하는 곳.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물리치료와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인간 중심의 휴머니투드 케어, 보호가 필요한 요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요양.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경기도 양주 예가 요양원. 명절은 집안의 대소사를 얼굴 맞대고 논의할 기회입니다. 어르신이 더 편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양주 예가 요양원을 고려해 주세요. 아, 이거 녹음해놓고 싶다. 사실 우리가 말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요양원은 중요한 건데. 고용과 시설 관리의 비용을 더 들이고 어르신의 잔존 능력 유지와 개선에 초점을 두는 예가 요양원. 상담 전화는 031-873-3458입니다. 추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 자, 요거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은 어제의 아오리 기사보다 이게 더했어요.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 헬머스님이 챙겨왔습니다. 단독, 문, 피격 공무원 유족, 알고 보니 같은 양산 시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단독. 진짜 비열하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성갑 정은정 알고 보니 같은 남양주 시민은 하나도 안 비열하거든요. 그냥 동네 바보의 헛소리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끝없이 비열하고 보세요. 우리 목요일에 다뤘나요? 조선 NS의 기사? 어제 다뤘죠. 조선 NS 기사 아오리 얘기할 때도 상관없는 걸로 두둔했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걸로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 입력 2022년 6월 21일 11시 20분. 수정 2022년 6월 22일 11시 2분. 양산 이야기. 자, 알고 보니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알고 보니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라는 건 이제 반전을 끌어오는 접속어인데. 알고 보니 저널리즘. 그 뒤에 나오는 정보가 독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좀 의미를 주거나 주의를 환기하거나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갖고 있어야 알고 보니가 어울리는 건데 이제 지겨워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알고 보니라고 써 있는 모든 기사를 거르는 현명한 그렇죠. 시민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피싱이 계속 살아남는 건 누가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사를 계속 보시죠. 같은 양산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누가 한 말이냐? 피격 공무원 유족이 한 말인데 지금 에디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불편하지 않대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불구대천의 원수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다. 그럼 이제 얘기 끝내. 스토리 엔드지. 끝난 거지 이제. 기사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이제 막 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죠.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평산마을 사저에서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경남 양산시 모처에 거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풍경이라거나 불편한 이웃 사이라는 시선도 있다. 자, 그 일각이 어딘지가 저는 일단 궁금해요. 아시아경제 김영민 기자요. 아니, 일단 이게 단독 기사잖아.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하는데 불편한 풍경이라거나 불편한 이웃살이라는 시선은 도대체 누구의 시각인가? 그러네요. 모순이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족도 불편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알고 있던 사람이 딱 둘이에요. 그 유가족과 김영민 기자 둘인데 불편한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냐? 김영민 기자의 시각이야. 아,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우러러보는 자기 동공을 바라보는 능력. 그러니까요. 아, 그럼 김영민 기자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반인은. 그럼 김영민 기자의 호는 일각이군요. 아니, 김영민 기자 그리고 왜 불편해 지가?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웃겨요. 프로 불편러. 제가 농촌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자동차로 30분 거리면 그냥 딴 동네예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다음 지도에다가 찍어봤어. 양산시가 전체 면적이 48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 35만이고요. 지도를 찍어봤어. 중견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양산 시민이 35만 명이나 있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양산 시민일 수 있죠. 1개 읍과 4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개 동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지금 이제 농축산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생활의 양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전혀 달라지니까 평산 마을과 양산 시내에 사는 사람은 생활 양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양산 시민이라고 해서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찍어봤어요. 평산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 어디냐? 약 28km 떨어져 있는 양산시청 부근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도시였던 지역에서 완전히 시골 지역으로 바뀌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산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기자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웃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네요. 거의 물금역 가까이까지 가는데 쭉 있는 길을 보니까 바로 오른편에 천성산과 영산대 양산 캠퍼스가 있는데 그냥 그 전체가 있어요. 캠퍼스 하나가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럼요. 아니, 전혀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굳이 따져봤더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MBC 사옥에서 파주 운정신도시에 사는 저희 집까지 차로 30분 거리거든요. 약 25km. 그러니까 서울시와 고양시를 거쳐서 파주시까지 행정구역이 2번 바뀔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 두 사람을 놓고 행정구역이 같다고 해서 같다고 해가지고 이웃 시민이고 이거 불편하다 마음이 아니 두 사람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남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양산 시민으로 한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너무 뻥튀기가 좀 심했지 않냐. 메인 사건과는 상관도 없는 거를 굳이 엮어가지고 뭔 말을 하려고. 부산의 이제 신도시로 개발된 곳이잖아요. 시청 주변의 신도시. 그래서 이제 출퇴근이 좀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초입에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양산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도시를 안 가본 분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면 어디 내리죠? 노포에 내리죠. 노포가 1호선 첫 번째 역이잖아요. 제일 북쪽에 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양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부산에 있던 분들이 양산 신도시로 가서 여기 시청 주변에 살죠? 그러면 시청 주변 신도시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서울지방으로 얘기해볼까요? 송파에 사는 사람이 은평구에 사는 누가 싫어가지고 서울에서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불편한 이웃 사이. 그건 거짓말입니다. 같은 수도권 하늘을 그냥 집값이 없는 거예요. 돈을 줬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지성 작가가 파주시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저하고 임경빈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럼 저는 이제 극우 유튜버 이지성 하면 두드러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바로 옆 동네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인드가 이 모양이면은 대한민국의 면적상 국민은 200명이 넘기 힘듭니다. 아니 새벽 2시에 가면은 여기 사무실에서 의왕 저희 집도 30분 걸려요. 아니 이지성 작가가 파주 살다가 얼마 전에 강남구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다고 우리 저 유PD님이 이제 같은 서울 시민으로서 마음이 불편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요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은 굳이 기자가 이거를 이 사실관계를 발굴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둘이 같은 양산시에 사는지 사람들 몰라요. 굳이 이거를 캐내가지고 동네방네 이제 떠들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건 이 기자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유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다가 유가족이 양산 산다 그러니까 양산? 옳다구나 한 거지. 양산이래. 거야. 도대체 이거를 보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뭔지 나는
너무 궁금해. 왜냐면 그분의 사생활이잖아요. 네. 어디 사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서울촌 놈이 얼마나 무식해질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아주 극단까지 나와 있는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차로 30분이면은 500m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겠죠? 평산마을 같은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양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기도 합니다만 양산 시내도 주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천지잖아요. 네. 자기 동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아, 그럼요. 저랑 덕질이가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우연히 마주친 적은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봐서 딱 한 번. 그거는 작가님이 굉장히 노련하게 피해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누님? 그럼 같은 하늘을 이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노련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같은 주민등록상 주민. 그래서 지금 도망간 거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만감이 교차할 테지만 유가족 측은 같은 양산 시민 이외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 거예요. 말을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뭐라고 할 거야. 아, 저 산 너머에 사는구나. 끝. 그러니까요. 양산시에 사는 거랑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낼 수가 있느냐. 뭐 그건 사실 없는 거죠. 없으니까 없는 건데. 아니, 이준석 대표 어디 살죠? 노원구 살죠. 노원구. 그러면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그렇죠. 불편한 신기가 될 수 있겠네. 이거 서울 전체가 불편해서 못 살겠네.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같은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어서 불편하냐. 그럼 원래 불편하다.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 새끼는 원래 불편하다, 내가. 혹은 이 새끼는. 네. 사실 이제 뒤에 기사도 제가 뽑아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읽는 게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이 기사의 목적은 뭐고 그래서 이거를 발행해가지고 뭘 얻고자 했는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양산시가 35만의 이제 중견 도시인데 네. 거기에 살고 있는 2명의 시민이 우연히 어떤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묶여 있다. 라는 거 외에 35만 명 중에.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의미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 뭘 노린 기사인가? 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는 쓰잘데기 없는 기사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내놓으신 지도도 짤에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안 읽고 지나가는 내용의 본심이 나와요.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이걸로 이제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 수사의 징검다리를 이 사건으로 놓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한동훈 살짝 얹어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이제 망자가 그러길 원하는 유가족의 이해와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여당의 의도에 맞는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어요. 따라서 단독이라고 써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옆에 진주에 살았다 그럼 같은 경남인대로 단독 쳤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불구대천의 원수까지는 아닌 걸로. 차라리 단독이라면은 양산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다고 말해가 단독으로 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쓸데없는 제목 낚시로 바이트를 낭비하지 않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목 낚시 하나 감상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김종성 우리 이거 녹음한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2018년 파일입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겠다. 2018년 3월에 녹음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의 이벤트를 일부러 기다리지 않고도 레노버 노트북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액세스몰을 경유해 XSFM에 제공하는 레노버 할인 쿠폰을 이용하세요. 액세스몰의 레노버 페이지를 클릭해서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고 결제 전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노트북 전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에디터가 골라온 기사가 2개 남았는데 올 추석에 저희들이 가지고 놀게. 그 둘은요.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네. 그런 주제를 담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과대망상. 이준석의 전성시대. 1개월 천하로 끝나나. 입력 2022년 8월 20일 4시 4분. 수정 2022년 8월 19일 8시 48분. 제가 좀 치사하죠? 그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 전에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제목으로도 이제 우리가 대충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끝나나? 라고 질문으로 끝난 제목 있죠? 거기에 나온 주어는 무조건 기자가 싫어합니다. 기자의 이름을 확인해 보실까요? 데스크. 데스크입니다. 책상에 글을 썼어요. 네. 데스크는 뭐야? 근데 사다코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데스코? 맨 밑으로 가면은 이제 자유기구가 정기수 씨의 글이라고 맨 밑에 네임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는 데스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데일리안이 그러면 정기수 씨는 데일리안에서 책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등을 내주고? 그치. 인간 책상. 근데 야구장에 사인할 때처럼 상당히 특이한 M인데? 신기한 게 입력은 8월 20일인데 수정을 하루 전날 그 맞습니다. 수정을 먼저 하고. 오랜만에 보는 이런 지겨운 광경. 타임리프. 예. 이거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미래에 쓴 글을 과거에 수정하지 좀 말라고. 그럼 정기수 씨도 시간 능력자야? 네, 20일 날 4시에 입력했고 전날 아침에 수정했습니다. 부제 보실까요? 대선 때 나를 보고 찍었을 것이라는 놀라운 자기애. 괄호 열고 한자로 자기애. 순교자 프레임 먹히자 과대망상 증세.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감탄할 때 요즘 쓰는 표현이죠. 노동신문 칼럼 같습니다. 뱉는 말마다 머릿기사로 실리니 기고만장. 노동신문이네, 노동신문.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가처분 기각. 경찰 기소되면 확실한 퇴출. 틀렸죠. 둘 다 안 됐잖아. 네. 그 위시리스트를 적어 놓는데. 그렇죠. 틀렸죠. 다 구매하지 못했어요. 판결 나오기 전에 오만방자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이준석의 전성시대다. 요새 라디오 방송에 나와 말만 했다 하면 언론에 크게 실려 뉴스메이킹 장사 재미에 톡톡히 젖어 있다. 그의 언사는 가짜나서 제목만 보고 마는 이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너무 싫은 거야. 야, 이거 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 다루는 것만큼이나 말을 고깝게 하기가. 와, 현역 정치인한테 가짜. 이게 되게 정말 보느니 마음 편하고 신나는 게 이해관계가 하나도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걸 보는 건 되게 재밌죠.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첫 대목에서 이 필자가 갖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이준석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위기감이나 컴플렉스 같은 그렇죠. 거. 네. 제목만 보고 만다는 거는 그걸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섭다. 하지만 제목은 계속 눈에 밟힌다. 네, 계속 뜬다. 무섭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셜이나 게시판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믿고 거른다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그 믿고 거른다고 말한 그 존재에 내가 위기감과 위협을 그렇죠.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시한다는 티를 내고 싶은 거죠. 무대응 대통령에게 잽을 날려보니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지 자고 일어나면 말들을 만들어가며 공격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대응하는지는 우리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드러났습니다. 이런 잽질도는 새총질을 전하면서 전면전이라고 지칭하는 건 가당치 않다. 언론사 칼럼이라고. 단텔방에서 왜 정기수 이 기사 공유하면서 이거는 진짜 리춘이 아나운서처럼 이거는 근데 성우님 읽으니까 조금 지칭하는 건 가당치 않다. 대충 너무 그런 차분해 느낌입니다. 보이네요, 진짜. 하지만 네. 차분하게 갑시다. 그의 최근 방송 발언들 중 최소한 3가지가 각각 다른 머릿기사로 보도됐다. 셌어. 대통령이나 중대사건 발표자가 아닌 성뇌물 문제로 당 윤리위 징계를 받은 사람의 하루 한 프로그램 녹취록이 3개의 톱기사, 인터넷 판 기준을 양산해낸 것이다. 이분도 그래도 저하고 비슷한 문제의식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딱히
민생에 상관 있는 사건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이 탑을 점령하긴 했잖아요. 근데 인터넷판 기준 톱 기사는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판 톱은 뭐냐? 그러니까요. 자기가 팔로우하는 신문 기사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 좀 낮춰보고 싶은 거죠. 지면이 아니고 인터넷판이다. 짜치다. 그러나 윤석열 통 큰 줄 알았더니 금수도꼭지 대신 녹슨 수도꼭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아 외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놀라운 나르시시즘, 자기애이다. 괄호 열고 영어로도 써주고 알파벳으로 나르시시즘, 또 자기의 또 괄호 열고 자기의 한자로 쓰고 괄호 닫고 두 번 했어요. 무매한 대중들은 이런 단어 모르니까. 이게 정기수 그 저자의 특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꼭 영어 이름도 써주고. 영어 이름이요? 네, 호칭을 가지고 노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냥 바이든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공화당 뭐 누구면 꼭 옆에 그 영어로 원어민을 다 써줘. 조 맨슨이면 그런 걸 써주고.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다. 한편 그 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뭐 플리처상 뭐 2회 김나는 막 이러면서. 중2병이 어느 사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었다. 누구의? 진료 중이에요. 정권 교체를 열망한 국민들은 물론 윤핵관을 보고 윤석열을 찍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석을 보고 찍지도 않았다. 윤석열을 보고 찍은 것이다. 보수 정당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보다는 나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한 게 중도층의 표심이었을 것이다. 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쪽 진영에서는. 이준석의 나르시시즘은 0.73% 신승을 잃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굳건한 착각이다. 그는 거부감이 강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이미지 메이커였을 뿐이다. 큰 일 한 거죠. 그렇죠. 지가 또 다 인정은 했어요. 이미지 메이커는 중요한 역할이죠. 네. 가장 모든 것이죠. 예, 선거에선 킹메이커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메이커였을 뿐이다. 여기서 읽히는 거는 너를 다 이용했으니까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빨리 사라져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내가 꿔갔던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건 되게 착각이다. 너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발화입니다. 와우. 그 이미지도 37세로 겉은 젊지만 속은 노예한 야당 대표의 속은 것이었지만 말이다. 되게 나약한 깎아내림이죠. 그리고 너무 인정을 해버린 다음에 되게 나약한 깎아내림이에요. 되게 속상한 게 말할수록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지가. 윤석열을 당선시키면 그가 펼칠 국정, 민생, 나라의 모습을 그리지 왜 이준석을 생각하겠는가. 어이없는 유아독존이요 오만방자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당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칙한 정신세계의 주인공이다. 이게요. 펜코에서 글 이렇게 쓰면 조회수 2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보면은 문장력의 총동원 같은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없는 글이에요. 그 자체로. 이게 언론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안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골수 보수 우파, 이들의 당심은 옳았다를 뺀 중도 우파와 역선택 진보좌파 민심이 이준석을 그 위험한 자리에 올려놓았다. 좌파가 역선택했는데 그게 이준석 때문에 온 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렇죠. 싶은 건가 봐요. 원치 않았던 후보의 당선 후에 자기 정체가 탄로남으로써 일찍 잡은 권력을 일찍 놓게 된 그는 박해당한 순교자 프레임을 걸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정하고 싶어요. 되게 화가 나 있는데 절반 정도는 사실을 말합니다. 분석이 맞는 게 종종 있어요.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네요. 피해자 호소다. 이 프레임이 먹히자 그는 기고만장하며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해는 사실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보수 지지자들은 다 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그저 벌거벗은 권력 싸움임이 본질적으로 드러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박해했다. 그렇죠. 그리고 양쪽 그거 모두 다 주장 사실이고요.
필자의 지난 칼럼들에서 이용한 그의 어록들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이런 소리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진 또 안 정하더라고요. 네. 변호사 심평의 말대로 그는 처음부터 정치신인 윤석열을 깔봤으며 둘의 대표 후보 관계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압니다. 그는 반문재인 후보로 주목도가 급상승 중이던 윤석열을 보수 정당 안으로만 끌어들이면 간단히 죽여 자기가 미는 사람을 보수 대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것도 압니다. TV 토론회에서 그가 녹다운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것도 윤석열을 잘못 본 그의 경박하고 거만한 눈이었다. 이후 마지못해 그의 캠페인을 돕는 척하다 2번이나 중2병 가출을 일으킨 건 당연했다. 요즘 사람들, 이 사람 요즘 사람 옛날 사람이잖아. 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쓰네요. 2번을 숫자 2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써요. 예, 네 곳을 이거 2번은 등번호야, 등번호 이건. 그리고 중2병 가출을 했는데 보내면 되는데 못 보냈잖아요. 아쉬워서. 그렇죠. 그러게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만 빼놓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준석은 도대체 윤석열 당선 운동을 하는 게 신명이 안 났기 때문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잘하는 건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저희는 신명이라고 있어요. 신명이 도저히 안 났다. 그에겐 자기 인기와 권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갑자기 안으로 캐릭터 설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을 밤낮 연구하고 감행한다. 모든 정치인이 그러지 않나요? 아, 이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상대 당과 후보 비판이 아니라 내부 총질에 의해서다. 민주당이 이준석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많이 봤어요. 야, 진짜 민주당에 관심이 0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없네요.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과로. 그에게는 90도 인사. 윤석열에겐 30도. 와, 그거 인사 각도를 쟀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랄까요? 이제 진지한 정치 관찰자라기보다는 어떤 사이트를 애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커뮤니티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밈이거든. 인터넷 밈이거든요, 이게. 관훈장 목 뺀 그런 어떤 인터넷 밈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준석이 이제 페이스북에 깝쳤다가 이제 사과하러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문재인 그 당시 대표한테. 그때 이제 90도로 사과를 했는데, 그거랑 이제 다른 윤석열 후보한테 인사하는 걸 붙여가지고, 건방지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덜 공손하다. 이게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짤방인데, 짤방으로 사고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밈은 어떤 사람에겐 진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대한민국 모든 원내 정당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 중에 이런 식으로 짤방으로 사실 왜곡하는 거 즐기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칼럼니스트가 그거 보고 같이 춤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게 복무하는 보수정당 대표였다. 문재인에게 복무하는 보수정당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희귀하네요. 문재인 정권 내 보수정당 대표는 문재인에게 복무하는 보수정당인 거야. 그러면 민주당이 이겼어야지. 그죠. 그는 윤핵관과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윤석열과 싸웠다. 그렇죠. 같은 거죠. 그의 적은 원래 윤석열이었다. 왜? 자기보다 인기 있고 풍채. 풍채는 인정. PC. 인격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니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 60년대 이전 세대들한테 풍채는 복부 비만을 뜻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어깨 떡 벌어지고 바지를 너무 크게 입으면 풍채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 보이즈 투맨 정장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아니 덩치겠죠, 덩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대상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같은 어른들한테 깝치는 어린애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아, 첫날에 한동훈 장관 투사한 양반하고 똑같은 거군요.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준석한테 박해받는 게 저 어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아프게 느끼는 거죠, 지금 이분은. 어디서 꼰대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구나. 그리고 인기, 풍채, 인격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알파메일의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센 남성을 윤석열이라고 놓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자기한테 투사하면서. 네. 그렇죠. 알파메일은 사과 따위 알 필요 없지. 네. 열등 컴플렉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겠죠. 우리가 지금 찬찬히 글을 읽어보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글쓴이. 그렇죠. 네. 심평은 대통령이 이제 그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 변호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부터 호칭이 그다지. 네. 아,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가 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59년생일 건데, 예. 그래요? 네. 그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그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인연이 다한 것이다. 갑자기. 잘못된 만남은 끊고 가야 한다. 그가 신청한 가처분, 그를 곧 소환할 경찰 수사 등이 둘이 짧았으나 시끄러웠던 인연을 드디어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퇴출이다. 틀렸죠? 자, 일단 틀렸고. 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되게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수사기관이 여권의 정치에 복무한다는 걸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요. 이게 참람됐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당과 나머지 정당을 갈라주는 구분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그 기준으로 지난번 정권의 모든 수사를 또 바라봤죠. 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은 전문가로서 가처분 기각을 확실한다. 아, 매겼죠. 김기현 의원 1패. 판례도 정당 일에 법원이 개입한 경우가 드물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당이 법원더러 개입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담당 판사 황정수가 호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다. 자, 지난주 헬마우스 코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우리법 연구회 자, 이 어르신은 아닙니다. 이봉규 TV를 맞죠? 그렇죠. 다 틀렸죠. 야,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원전 찾아줘야 돼? 어쩌다 이런 헛소리가 나오게 됐는지? 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이준석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3종 세트도 이달 말 시한을 향해 그를 조여오고 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증거와 정황들로 봐서는 이준석이 수준의 기소가 확실하다. 언론 이용 재분탕질로 구가 중인 이준석 전성시대는 1개월 천하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 칼럼의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 갔죠. 그렇죠. 이걸 쓴 정기수라는 사람 재밌네요. 찾아보니까 82학번이네요. 네, 그리고 82년생이어도 지금 82년생은 나야. 학번이 아니고 82년에 졸업. 아, 졸업? 네, 그 70년대 학번이에요. 네, 경향신문하고 시사저널에서 네, 근무를 했었고요. 저작으로 윤석열의 시대정신 상식이라는 책이 있네요. 59년생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평 변호사보다 3살 어린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기수 신평 변호사 싫어하네. 형한테 왜 그래? 싫어하네. 펠로시한테 낸시 펠로시한테 자꾸 할머니 하는 거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펠로시 할머니를 검색하시면 정기수 씨의 또 다른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 우리의 메인 디시 중 한 분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 있는 모발까지.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안정과 재활, 엇갈린 두 가치를 고민합니다.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이 난리를 쳤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렇죠. 화가 많이 났겠죠? 이게 그 유튜버들하고 비슷해가지고 본인이 예측한 대로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방식의 예측을 내놓는 방식으로 또다시 작동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랬습니다. 화가 난 이후에 동일인의 칼럼을 노식선님이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추석의 13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사 되겠습니다. 좀 전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보수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 너무 화가 났다. 더 싫어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 이준석의 커밍아웃. 아, 막 던집니다. 이제 아주 진보로 분류했어요. 네. 저놈은 좌파다. 데스크.
데스크죠. 정기수 씨의 직업이죠. 입력 2022년 8월 26일 4시 4분. 수정 2022년 8월 27일 4시 21분. 이 할아버지 새벽에만 글씁니까? 나는 이 할아버지가 수정을 할 때 뭔가 더 독한 용어를 이렇게 더 생각났어 이러면서 고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필체, 비유, 의식, 문장력, 고2급. 병은 중2지만 수준은 고2입니다. 네. 그냥 똑똑은 하거든요. 자기가 갖지 못한 컴플렉스에서 학벌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서 그거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예. 청년에 속고 하버드에 속았다. 젊은 거 하버드는 내가 못 가진 거니까. 탄원서 내용보다 유출경위 이슈화. 이준석 수법. 이준석의 광주병 원인도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래서 광주는 5.18 맥락과 무관하게 괄호 열고 병에 병을 한자로 써가지고 이건 뭐랄까 마치 꼬부기 스쿼트 이상해 씨 말봤어 이렇게 일부러 써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꼭 강조하고 싶을 때. 전교조 세대, 교조적 역사의 인식, 친진보 성향뿌리. 나이가 문제야?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나가네. 그 자기 당의 사람도 용공분자로 몰이를 하는군요. 그렇죠. 무기는 똑같네요. 지들끼리 네. 싸울 때도. 광란의 파티와 관전의 친구들 키스로 화제와 비난의 대상이 된 핀란드 30대 여성 총리 산나 마리는 이준석과 같은 85년생이다. 나이 같다고 불려왔어. 야, 아까 양산시민 단독 그 양반이었잖아. 그냥 양산은 좁기라도 왜 85년생에 비하면 나이 같다고 불려서 같이 욕해요. 심지어 뭐 제 대본에도 이렇게 써놨네요. 갑자기 소환된 마린 총리. 제가 지금 끝났어요. 제 코멘트도 끝났습니다. 총리야 너무 미안합니다. 네. 나이만 같다. 그거 왜 불러왔어? 그러면 아니 좀 전에 싸잡아 욕해놓고 이제 갈라칩니다. 다시 보시죠. 마리는 20대 초반부터 시의원 재선 후 국회의원 재선. 당선 안 된 거 놀리려고. 야 진짜. 사회민주당 부대표, 교통부 장관을 거쳤다. 이준석은 박근혜의 스카우트로 26세에 당 최고위원 비대위원이 됐다. 낙하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후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 3번 낙선 외에 조직 사회 경험이 전무한데도 말솜씨 좋고 시제를 잘 타 영선 야당 대표가 됐다. 진짜 개 싫어해. 진짜 약이 바짝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싫으면 이 보수 인사가 3인당 총리를 띄워줍니다. 이 분노를 뒤집어 보면은 정기수 씨는 말솜씨 안 좋고 시대를 못 탔네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3인주의자를 빨아주는 한이 있어도 이준석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씨가 읽고 가장 기분 좋을 글이 이 글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꼰대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 마린 총리가 진짜 싫을 거거든요. 젊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력도 좋고 제일 싫어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싫으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더 싫은 거죠. 네. 마리는 마약 사용 의혹이 일자 자비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 받고 사과도 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댄스 파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질의 성상납 접대와 그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해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른 프레임으로 공격과 논란을 이어가며 피해자 호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 정기수 씨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뭐하러 한국민주당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이준석 전 대표 저격에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렇죠. 게다가 이건 건드리기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중립기월 좀 박을 필요도 있는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들이 알아서 때려주는데. 남의 당 이야기고요. 예, 민주당이 뭐하러 손에 때를 묻힙니까? 그리고 언론인이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칼럼에서 밝혔었던 뭐 3대 뭐 리스크 그 중에 무고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무고냐면 자기가 증거인멸 교사를 안 했다, 성상납을 안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세현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걸 무고로 건 거예요. 그러면은 안 했다고 말했네? 엄청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무고가 뭔지 몰랐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무고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무거운 죄. 고하지 않았다. 무고 뭐 이렇게 무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기네끼리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자기네끼리 거기서 만들어낸 세계관 안에서는 이준석은 당당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결백 주장을 안 했다. 네, 그건 사실 여부랑은 상관없이. 그럼 무고는 왜 걸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냥 걸린 거니까. 죄가 무거우니까. 죄질이 무거우니까. 그건 이제 3대 법적 리스크로 묶어야 되니까 넣긴 넣어야죠.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그건 이제. 무거죄예요? 무거운 죄, 무거죄. 이젠 대통령 윤석열과의 맞짱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재미를 붙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와, 근데 진짜 되게 이상한 말 많지만 맞짱이란 말은 전혀 표준어가 아닙니다. 맞짱 뜬다. 진짜 이 다음 문장 쭉 나온 거 보면 진짜 이 악물고 쓰네요. 앞에 있으면 때릴 것 같아. 이 악물고 쓰고 있어요. 이 진짜 잇몸 다 상했습니다. 네, 이거 저거 하나 쓰고 최근에 정기수 씨 칼럼은 주로 90%가 이준석 그 전 대표를 까는 건데 거의 부모 죽인 원수 취급하듯이. 네. 불구대천의 원수는 여기 있었군요. 이거 우리 게임 한 놈한테 한 5판 졌을 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 죽인 원수 안 미워합니다. 네. 딴 사람 미워하기 바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미워하죠. 맞아요. 그의 우군은 현재 정체성이 모호한 2-3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주변 인사는 다 땡밥이다. 의원들까지 먹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수박이란 얘기죠. 수박이란 얘기죠. 언급 안 하죠? 네. 도를 넘은 언사와 청년, 혁신 등의 허상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다. 그의 자필 탄원서는 의미가 큰 문서다. 악필임에도 자필로 자필 탄원서니까 자필로 써야 되는 것만. 자, 이제 악필인데도 썼대잖아 굳이. 자, 이제 생긴 것 까기 시작합니다. 타필 탄원서도 있냐? 그렇구나. 타필 탄원서도 있어요? 자필 탄원서. 자필도 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자필 탄원서도 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악필이라고 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악필에도 한자로 악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짱이네요. 네. 보자. A4 내매 분량의 개발세발 글씨가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 읽기는 적지 않은 고통이다. 그래서 고의 수준이라고? 표준어는 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 그 문장들이 읽기는 적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글을 못 쓰니까요, 이준석 전 그거는 대표는. 저는. 근데 뭐 그 적지 않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심지어 이 자필 탄원서가 그 SNS에 공개가 됐나?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아마 되게 확장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글씨 못 썼고 글도 잘 못 써요, 이준석 대표. 근데 그걸 끌어다 댈 정도면 정말 얼마나 밉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야, 이 나쁜 놈아 하면 될 거. 야, 이 못생긴 나쁜 놈아. 글씨도 못 쓰고 글도 못 쓰고. 그러니까 몇 개의 키보드가 부서지면서 쓴 글인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아니, 바지에 구김이 있는 나쁜 놈아. 이렇게 만연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움이 사랑으로 윤회하는 방식이잖아요. 너무 오래 쳐다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멀었어요. 컴퓨터 전공자가 볼펜과 백지를 택한 것은 네. 그 탄원의 간절함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컴퓨터 전공자면 다 워드 쓰냐? 순천고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였다는 이번 규칙이 끊지 못합니다. 우리법 연구에 아니었다고. 이번 가처분 판결 주신 황정수도 글을 읽느라 고생 좀 했을 듯하다. 갑자기 황정수 판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여기서 주심 판사도 글을 읽느라 고생 좀 했을 것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순천고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였다는 이번 가처분 판결 주심. 아니 이 앞에다가 그거 왜 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밉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황정수 판사만 다룬 칼럼도 있어요. 자, 일관성 나옵니다. 자, 산나마린 총리는 3인당 정치인임에도 저 이준석을 까기 위해선 띄워줄 수 있잖아요. 호남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였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미운 사람도 이런 사람마저도 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을 까기 위해서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썼잖아요. 예.
이준석은 이 탄원서 공개와 반응을 국민의힘 당내 인사의 열람권을 이용한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주장한다. 이슈 파이팅이다. 중요한 건 내용임에도 유출 경위로 소음을 일으키는 수법이 매우 이준석스럽다. 이거는 정말 맞죠, 그거는. 네. 초자 어딘가 밑바닥에 있는 민주당의 생각이죠. 네. 안전핀 뽑힌 수류탄, 김기현급의 막장 비유 외에 셀프 폭로한 그의 학식과 지적 수준이 심각하다. 집권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뭐 대한민국이 부끄러울지 몰라도 저는 안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극우의 사고방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 따라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 희생하라. 그렇다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종종 무식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비교하면 누구보다 센 분이 저기 계신데 그분은 또 안 부끄럽고 풍채가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주술관계가 잘못된 비문도 눈에 거슬리거니와 절대자 등의 용어 사용이 생경하다. 윤석열을 정부도 아닌 여당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들이 이준석 말고 있는가? 민주화 이후 네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에게 전두환이라니.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게 읽혀졌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주술관계가 잘못된 비문은 정기수 칼럼니스트의 전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네 번째 보수 대통령이면은 김영삼부터 셌네요. 그렇죠. 네. 네. 전두환까지는 인정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도 민주화는 인정을 하네요. 그러게요. 신군부에 현 대통령을 빗댄 것도 엉뚱하다. 그의 단편적이고 교조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전교조 세대 이준석에게 전두환은 악의 화신이고 뭐? 역사를 바꾼 최대 사건은 5.18인 것이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너는 전두환이 좋은 거야 싫은 거야? 그 감정은 쉽게 파악해내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보수가 뭐가 싫을 때 가장 많이 꺼내는 이름들 중에 넘버 3쯤 되는 전교조를 이준석에게 담급니다. 네. 퐁듀합니다. 와, 진짜 싫은 거예요. 이거 진짜 싫은 거예요. 근데 전교조 세대를 하기에는 교총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과학고에 얼마나 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이 칼럼니스트의 특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싫은 건 다 말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들이 이제 지네들 사이에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몇 번의 선거의 원인을 전교조 탓으로 100% 돌리죠. 그렇죠. 네. 선동 소책자를 읽고 정치에 막 눈을 뜬 감상적인 고의 수준이다. 네. 고의 두 번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하다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상대방이 갑자기 욕할 때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안부 묻고 막. 네, 그러면은 네. 내가 이겼구나 싶잖아요. 내가 제대로 털었구나. 네. 그거죠. 게임 X하네 이럴 때. 그러면서 그냥 말이 없으면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가서 담배 피고 앉습니다. 걔는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잠시 이준석 전 대표의 워딩을 따랐습니다. 칼럼에서 보시죠.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 회군 학생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못 쓴 글은 아니. 네, 이 부분은 괜찮게 썼네요. 그래서 이 글 때문에 아마 이준석 네가 이 5.18 광주에 그게 너의 그 광주병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병이라고? 아니 근데 서울역 해군과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 사이의 문장은 한번 끊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긴 한데 마연체긴 한데 크게 문제 있는 글은 아닌데. 그리고 복문이에요, 복문. 이게 네. 거슬이 2번 연속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잘 쓴 문장은 아니지만 이게 논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는. 네. 기본은 자, 일단 이준석의 글을 이렇게 옮겨놓고 또 다시 분노한 본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서 뭐 읽기가 힘든 거죠. 네. 작문 실력 부족한 학생의 글이다. 자, 이럴 때 학생 넣지 말자고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네. 서울의 봄 현장에 참여했던 필자는 회군 당일 남대문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뒤집히고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광주 시민들의 경찰서 무기고 탈취에 의한 무장, 총격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광주 음모론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체는 전형적인 그 운동권 대학생이었고 이후에도 뭐 경향신문이나 시사저널이나 이렇게 해서 옮겨 다녔는데 무언가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려면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교조적인 뭐랄까요? 맞아요. 이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죠. 자신이 변절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래 있던 세력이 비뚤어졌다라고 그림을 비틀어냅니다. 뭐 우리 저 진중권이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해한단 말이에요. 생생하게 봤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비뚤어진 건 본인 같은데. 네. 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비겁하게 변절했다고 소개를 하면서까지 이준석을 까고 싶습니다. 물론 전두환 공수부대의 초기 과잉 진압은 그들의 중대 실책이고 범죄 행위였다. 선을 어디서 긋는 유닛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울대생들의 회군은 규모와 영향력에서 전체 시위대의 2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대학 학생들이 아쉬움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한테 컴플렉스를 갖고 있구나. 왜냐면 서울역 회군은 서울대 학생들만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5.15 그렇죠. 사건이. 뭐냐면은 대체로 전국에 특히 이제 서울 시내 소재한 대학교들이 총 집결을 어쨌든 했었고, 근데 그때 판단을 내린 건 그때 누구죠?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대평. 신재철. 뭐 그런 것까지 있는데 이건 서울대 학생들만의 심재철. 네. 예,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기수 씨의 특징이 편집 기억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적당하게 다 편집해요. 자기의 기억도, 역사의 기억도. 이게 이제 대로.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갑자기 되바라졌고 되게 많은 사회 현상을 스스로 열심히 왜곡해서 새로운 유니버스를 막 만들더라. 보수의 이해에 좋게. 그런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지? 생각해보면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방울 트는 오늘의 1시간 정도예요. 이건 이랬으니까 나한테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한 글자, 한 문장 바꾸는 습관이 20-30년 쌓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맘대로 다 바꿔놓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왜곡시켰는지 모를 거라는 믿음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늙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본인도 지금 5.18에 대한 자기 인식의 전선이 분명치가 않아요. 자기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해서 벽을 쳐놓은 곳이 신군부의 탄압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빼고는 다 뒤틀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이준석의 저 인용문을 보아 그가 표로 이어지지 않는 광주 다지기에 병적으로 집착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보수정당은 광주를 버려야 되는데 왜 자꾸 광주 가서. 우리가 이제 강 건너에서 볼 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해놓고 그때 희생된 진압군도 같이 위로하는 마치 홀로코스트 가가지고 독일군 위안을 그렇죠. 위로하는 것처럼 굴면서 그걸 화해의 제스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보면 뭐 화해하자고 하지 않는 놈들보다 더 무례하죠. 그 워딩이 모든 분이었죠. 그렇게 말하는 놈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화해해 왜 싸워? 똑같은 놈들인데. 노회찬, 이정희 같은 좌파 정치인들을 추앙하며 갑자기 급 문재인에게는 90도 인사로 극도의 존경심을 표하면서 그거 사과였다고. 이거 봐요. 저는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정기수 씨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말 한마디는 제가 진심이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말 거짓말인 거 본인이 아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거나 지적하지 않을까 봐 그냥 넣으신 거잖아요. 이준석이 싫은 마음이 더 크니까 비틀어진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냥 넣은 다음에 스스로한테 거짓말하고 사는 거잖아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이 알죠? 그럼 네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렇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준석이 무슨 노회찬을 추앙해? 데스크는 모르나? 데스크예요. 자기가 데스크야. 맞아요. 이 사람 데스크잖아요. 서다코잖아. 윤석열 같은 보수우파 관료, 고시 출신들은 무시하는
친진보 성향의 배경이 이해된다. 그죠. 친진보라고 굳이 끼워넣고 싶어서 이 무리한 말들을 늘어놓은 거네요. 1년 전 당대표 이준석은 최고위원 조수진이 그가 대장동 연루 소속 의원 처리와 관련해 소집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당무를 거부했다. 그랬던 그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신군부라 하며 공격한다. 네, 그건 이준석이 소인배라 그래서 쳤다 칩시다. 그러면 본인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의 탄원서는 그가 특혜로 보수우파 정치인이 됐으나 사실은 보수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좌파임을 고백한 커밍아웃이다. 이게 한 단어죠. 얼치기 진보좌파. 네. 청년에 속고 하버드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못 가졌거든요. 평생 가질 수 없고. 네. 너 죽고 나 죽자식 분탕질을 통해 예의. 괄호 열고 싸가지. 이건 한자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괄호 열고 싸가지. 예의. 싸가지도 없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만화, 무협지, 게임 3종만 좋아하는 37세 하버드 출신이다. 여기 저 하버드만 빼놓으면 성갑인데. 만화, 무협, 게임을 무시하네? 아니 그리고 이 싸가지를 수정했나 보다. 하나 싸가지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난 거예요. 왜냐면 하루 뒤에 수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화, 무협지, 게임 3종만 좋아하는 이런 것도 사실 유튜브에서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본다. 그냥 유튜브 본 것을 글로 옮겨 적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의 서열, 계급의식, 정진석과의 싸움 등에서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보면 아랫사람, 나이나 직위를 하대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몸에 밴 혁신이나 진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폭로되고 있다. 폭로에 따옴표 왜? 모르겠다. 근데 진보 그러니까 혁신이나 진보와는 전혀 거리가 아까는 친진보라면서. 그러니까 틀렸어. 지금 자기가 뭔가 단어를 꼬였네. 보수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 좌파랬는데. 근데 혁신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이 꼬였네 지금 스스로. 일베가 어둠의 노사모가 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청년 정치꾼들에 대해 이런 어록도 남겼다. 다시 이준석의 워딩. 청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은 보통 사기꾼들이에요. 요즘 그의 천적으로 급부상 중인 장해찬은 이 말을 이준석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 이준석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장해찬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이준석이 사기꾼이고 장해찬은 정기수가 지금 아주 주목하고 있는 혁신과 그죠? 나의 아이돌. 네. 그러니까 보면 멍청이들이 서로 미러링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정치의 본성을 좀 잘 드러내주는 게 사기꾼을 낱낱이 알려주고 묘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그 사기를 쳐본 사람 아니면 그 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해본 사람 인성도 욕망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제범죄 수사할 때 경찰들이 미쳐버릴 것 같다잖아요. 사기꾼 마인드가 돼야 돼서. 아니 그래 저는 청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은 보통 사기꾼이에요라는 말을 좀 찾아봤는데 또 워딩 없어? 정기수 씨의 칼럼밖에 안 나오고. 또 없는 말 지어낸 거야? 꿈에 나와서 얘기해줬나 보죠. 혹시 뭐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청년 대변 정치인 사기꾼으로 찾아봐도 정기수 씨 칼럼밖에 안 나와요. 답답하네요. 이런 게 사실 이제 유튜브적이거나 이제 커뮤니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있는 걸, 왜냐면 저도 계속 뉴스 브리핑을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 비슷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청년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은 보통 사기꾼이야. 이거는 이준석의 말이 아니야. 이준석을 관찰한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네, 이준석식 워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딱 저렇게 얘기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 안 했어. 자기들이 구축한 세계관 안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세계관이 아닌 거지 그냥. 없는 말을 아예 지어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천상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 낼 때 빼고는.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1에서 99 정도 사이가 있다고 봐요. 한 99쯤 되면은 세상 없는 말을 매일같이 막 지어내도 절대로 찔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유튜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본 그 썸네일들,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회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그럼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미울까요? 모든 게.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트위터나 페북 타임라인에 보고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친구이거나 팔로우 안 한 사람들 글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보통 다 30-40대이래요. 그래, 저 나이 때는 이렇게 그 타임라인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미워지는데 언젠간 내려놓겠지. 아직 중년이고. 아니요, 내려놓지 못해요. 그 미움 때문에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늙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아까 이 개인의 불행 어떻게? 이런 건 쌓여서 나중에 빚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요. 온 커뮤니티에 다. 맛있는 것 좀 먹고 좀. 그러니까 그게 이유라는 걸 드디어 사람들이 발견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심심한 사과 논란? 이건 누가 무식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조리돌림으로써 과시하고 싶어 미움을 뿌림으로써 그 욕망이 단체로 커졌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누가 무식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무식하다고 지적하고 싶다는 욕망이 늘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안 커졌을 수도 있어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대 대표됐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이 정도까지 싫어하는 보수 지지자는 몇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기수 씨가 이렇게 열심히 데일리안에다가 글 쓰고 있으면 과대 대표되죠. 수박이네 어쩌네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팬덤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스스로를 괴롭혀서 미움을 잘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치 선수가 되기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정당의 건강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요. 다만 그들이 현재 제일 센 사회인데 아예 안 받아들이고 담싸우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의힘을 보라고요. 다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정당은 팬덤 욕합니까? 못 욕해요. 모두가 그들이니까. 아직 안 끝났군요. 이것도 마지막 워딩이래요? 이준석 대표의? 아니요, 이건 정예찬. 장해찬 씨의 워딩이에요? 네. 그걸로 마무리를 한 거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대신한 마무리 워딩으로 삼은 거죠. 나의 어떤 이제 후계자? 그러니까 이제 나의 아이돌이 장해찬이죠. 핵심 청년이란 이미지를 쟤한테 뺏어와야 된다. 정기수 씨의 미스터 트롯은 장해찬 씨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수 씨의 임영웅이에요? 네. 마지막 줄이에요? 앞으로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예의를 아는 정치인들의 출연 예고다. 왜 여긴 싸가지 안 붙였어? 장해찬에 대한 평론이에요, 이 사람의.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 수많은 이름 없는 청년 당원들 앞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우리가 약자 코스프레 하진 말자. 이거 장해찬 씨가 이준석 대표 비판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얘기죠. 아, 다행히 이런 말 하긴 했습니까? 네. 장해찬 씨가,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네. 전 장해찬 씨는 방송에 나온 건 많이 못 봤고, 자기 소셜에서 새로 뽑은 벤츠 자랑하는 건 봤습니다. 펜앤마이크가 이 발언 받아서 되게 신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래를 춤추게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정치는. 우린 재밌게 보면 되죠. 재밌어요. 그럼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보면 되죠. 네. 댓글 달고, 우리 방송을 주로 많이 듣고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상의 해외여행이거든요. 근데 압니다만. 그렇죠. 네. 익조틱 하잖아요? 네. 이렇게 봐야 또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진심으로 또 그와 별개로 국정은 잘 대통령이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맞아요. 이 진흙탕과 별개로. 매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당선작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제안을 해주신 분들께 선물은 드려야겠기에 머니투데이의 고깃집 간 이재용 팁 얼마 줬길래 따옴표 역시 다르더라 를 추천해주신 주은종 씨하고요. 그 내용 요약해드리면 50만원 줬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사 김앤장 변호사 한 라운드 2번 홀인원 캐디는 놀라 사라져. 그거 너무 웃겼는데. 아니, 캐디는 일을 해야지 어딜 갑니까? 뭘 했길래 놀라 사라집니까? 그거 웃겼는데. 네. 홀인원 했으니까 다른 골프공 챙기러. 이 기사를 추천해주신 김우식 씨, 이렇게 두 분께. 그리고 앞에까지. 앞에 한 분 더 있죠? 네, 그죠. 아우리 사과 하고, 그리고 저번 뉴스 라운드업에서 지적했던 공무원 떡값. 양정모 씨하고 또 누구셨더라?
이렇게 4분 정도 되죠? 네. 저희 XSFM 관현호 티셔츠를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셨어요. XSFM의 올해 티셔츠를 사러 가시고요. 2022년 추석도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연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지쳤어요. 친척들이 앉아있었고 김송성우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거의 탈진하셨어요? 아닙니다. 거의 지금 정신없는 이모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설날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생하세요, 선생님. XSFM입니다. I, D, W, K